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선투현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금리가 하락했고요. 코스닥과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에 달러 가치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FED는 7월 25일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린 뒤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FED의 긴축 사이클이 완화 사이클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는 7월 25일 0.25% 인상 후에 동결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와 부동산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자, 부동산, 소비, 수출 모두 급냉, 중국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10%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성장률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금융과 제조업이 떠나고 있고요. 자, 중국의 이러한 경기 침체가 한국에는 단기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역대 최대 4조 컨테이너선 수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자, 대만에서 메탄올 추진선을 16척 확보했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액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3년치 조업 물량이 이미 다 채워졌다고 합니다. 자,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조선은 계속 침몰할 것이고요. 그에 대한 반사 이익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타페가 오전 만에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강인한 박스형 차로 컴백을 했는데요. 어,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새 차가 나올 때마다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4천만 원 후반대의 가격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품질은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차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인천 아파트값 2달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6월 달에 들어서면서 아파트값 변동률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강남 4구, 마용성, 인천, 경기, 하남, 광명, 화성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도 반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6월 집계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죠. 7월 말에 6월 집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월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선투연은 2023년이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서울보다 경기도와 인천의 상승이 더 가파를 것이고요. 전쟁만 없다면 최소 3년간 지속, 상승은 지속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셋값도 반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자, 오피스텔 가격 낙폭 축소, 고금리 부담되지만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피스텔도 하향 곡선이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내림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아파트의 대체제인 오피스텔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피스텔의 낙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회복이 되니 오피스텔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은 분양이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전세가, 월세가도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자, GTX-D 노선 종점을 용산역 대신 서울역으로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GTX-D는 이제 이렇게 와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용산이 아니라 서울역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자, 서울역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 GTX 중에 가장 뛰어난 GTX A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성역, 판교역까지 빨리 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가 됩니다. 물론 아직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못 받은 전세금이 벌써 2조 원이다. 세입자 10명 중 1명은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뭐 임차인들 대부분이 난리가 날 것처럼 했지만 지금 10%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깡통 전세 위험은 내년 상반기에 최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인 집주인 대출 규제 완화가 보증사고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역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곧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것입니다. 자, 금리는 연말로 갈수록 더 내려갈 것이고요. 월세 수요는 줄고 전세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매매가가 계속 오를 것이기에 깡통 전세 위험은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역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파트 신고가가 나오는데 연립주택값은 1년째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연립주택이 지금 이 회색으로 보실 수가 있죠. 이 회색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연립주택도 6월 들어서 지금 매매가가 상승으로 전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립주택은 현재 공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모두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피스텔 계약 0건입니다. 인허가 반납하고 있고요. 주택수 포함돼서 투자 외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시장의 침체는 PF 시장의 부실을 불러와서 제2금융권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캐피털사의 비아파트 PF 비중은 46%고요. 저축은행은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오피스텔 시장을 살려주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현재 오피스텔은 공급이 없습니다. 자, 분양을 해도 단 한 명도 분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비도 상당히 올랐고요. 결국 기존의 오피스텔은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8월 중순까지 여름 휴가로 거래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9월 말 추석이 지나면은 거래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요. 가격은 급 상승할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모두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모두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